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시원은 보통 보증금이 없고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이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인데요. 오늘은 이 고시원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당시 20살이던 저는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모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가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려면 대략 편도로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왕복 4시간이라는 시간은 통학만으로도 지치기도 했고 제 하루 24시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군요. 게다가 여자친구랑 만나다 보면 아쉽게도 지하철 막차가 끊기는 일이 태반이라 결국 서울에 올라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왕복 4시간에 가까운 통학 문제를 겪었던 터라 최대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대부분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은 기본이었고 보증금이 조금 저렴한 곳은 월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죠.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A 고시원이라는 곳이었는데 한 달 고시원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 그 당시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고시원들보다 값이 많이 저렴했죠. 물론 방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과 취사시설은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구조였지만요.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공용이라서 불편할 것 같긴 했지만 군대도 갔다 왔겠다 워낙 학교에서 가깝다 보니 보증금을 모을 때까지 한두 달 정도만 짧게 살다가 원룸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각오와 달리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가 한번 환경에 적응해버리니까 나름대로 불편했던 고시원 생활도 익숙해진 건지 그해 7월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어느덧 11월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11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 친했던 동기들과 학교 앞 어느 술집에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평소에 술이 강한 편인데 즐거운 분위기 때문에 빨리 마셔서인지 이상하게 그날은 빨리 취해서 결국 동기들이 저를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기를 없앤답시고 동기들과 학교 중앙광장 동상에 올라가는 등 전형적으로 취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다가 동기들을 먼저 보내고 비틀거리면서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학교 뒤에 있었는데 그곳은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고시원 쪽 가는 길에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었어서 밤 11시 정도만 돼도 인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름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었지만 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이라서 천천히 비틀거리면서 겨우 고시원 골목 앞까지 와서는 이제 다 왔다 라고 생각하며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데 가로등에 어떤 여자가 머리를 툭툭 박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앞뒤로 툭툭 하고 말이죠. 제가 맨정신이었다면 어딘가 이상하고 괴기스럽다고 느꼈겠지만 당시에 저는 많이 취한 상태였던지라 저 여자도 술 취해서 맛이 갔구나 하고 혼자 중얼대며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더니 뒤에서 너무 춥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마치 기계로 조합해낸 것 같은 소리였죠. 흔히 공포영화나 그런 곳에서 나올 법한 목소리였어요. 변조된 중성적인 목소리 있잖아요. 상당히 거슬리는 기분 나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겁이 많은 저였지만 술에 취해서 어디서 용기가 난 건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 가서 발 닦고 자면 되지 왜? 그리고는 고시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시원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1층은 사무실 같은 곳이고 2층은 총무실과 여자 숙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3층이었고 4층은 원룸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모든 고시원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고시원은 밤이 되면 모든 층에 불을 꺼놓았는데 가끔 맨정신에 올라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고시원 살이 중에 다른 건 다 적응이 되는데 이건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계단으로 1층, 2층, 3층 올라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술 취한 여자가 바로 제 뒤에 있더군요.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뭐야?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대던 여자는 저를 쫓아왔던 겁니다. 제가 서 있던 장소는 층간 창가 쪽 평소에 담배를 태우던 장소여서 고시원 옆 노래방 간판 불빛이 비치는데 그 여자 얼굴도 그 불빛에 비쳤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로 천천히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턱, 입, 코, 눈 주위가 새까맣길래 처음에는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는데 다시 살펴보니 눈이 없었습니다.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갖춰둔 스쿱으로 그 부분만 도려낸 것 같이 말입니다. 까맣게 뻥 뚫린 채로 말이죠. 원래는 3층 현관에서 신발을 슬리퍼 같은 걸로 갈아 신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슬리퍼도 갈아 신지 않고 그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제 방인 810호로 달려가 단숨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잠갔습니다. 고시원 난방은 보통 중앙 난방식이 많았는데 당시 고시원 주인분이 인심이 좋았던지 겨울에 난방은 빵빵하게 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역시 방으로 들어오니 고시원 특유의 따뜻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은 찜질방처럼 따뜻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방금 복도까지 따라온 그 여자가 뭐였는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취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따뜻하고 아늑한 방 안이라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더는 안 올 거라는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한참을 자다가 너무 더워서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더운데 방에 창문은 없고 그래서 방문을 좀 열었습니다. 참고로 그 방은 문을 열면 왼쪽에 1인용 침대가 있고 정면에는 책상이 있었습니다. 침대 맞은편에는 옷장이 있고요. 상당히 좁은 방이었습니다. 방에 창문이 없어서 지금처럼 환기를 시키면 방문을 열어야 했고요. 잠에서 잠깐 깨어났던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척이란 게 눈을 감고 있어도 물체가 지나가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아도 뭔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누군가 제 방 앞에 서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술도 마셨겠다 하도 피곤해서 그냥 옆방 사는 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죠. 저만 있는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생활시설이니까 옆방이나 옆옆방에 누군가가 지나간 거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쭉 잤고 아침 9시쯤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때 옆방 형도 일어났는지 옆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일어나셨어요? 아니. 일어난 건 진작에 일어났지. 오늘 쉬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어제 여기 여자 데려왔냐? 여자라뇨? 에이, 시침이 떼지 마. 어제 새벽에 물 마시러 가는데 네 방 앞에 여자 한 명 서 있던데?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전날 새벽 고시원 앞에 있던 여자가 저를 따라서 3층까지 올라왔던 게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자다가 문을 열어두었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건 어렴풋이 생각났지만 그 주인공이 옆방 형이 아닌 그 눈알 없던 여자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 어제 제 방에서 서 있던 사람 형 아니었어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좀 더 자야겠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방 안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들렸던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 쉬고 간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기괴한 목소리. 전날 새벽에 봤던 것은, 그리고 밤새 제가 느낀 인기척은 그저 술김에 본 환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연자가 대학 시절 고시원에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던 여자. 고시원 계단까지 따라왔던 여자. 밤새 방문 앞에 서 있었던 그 여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건지 정말 미스터리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무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